팩 출고 영상입니다. 사용 설명 영상이고요. 각도 조절형 노즐식 진공 밴드 실라예요. 아랫부분 보시면 이 펌프 종류가 오일을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식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필터만 이제 때가 묻으면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많이 오염되면 그때는 이제 교환을 할까, 나머지는 이제 오일을 교환하거나 진공 펌프들이 대부분 오일을 교환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건식 형태로 가장 높은 단위예요. 건식에서는 500리터짜리 요걸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고 요거 너트를 풀어서 요걸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공기를 더 많이 빼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작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실상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로 오른쪽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조절하는 부분이 진공을 많이 당기고 적게 당기는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오일은 교환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보통의 진공 펌프들은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하고 수위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뒤쪽에 이제 필터 있는 부분은 노즐이 앞쪽에서 당겨주게 되면,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이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뒤쪽으로 여기 필터가 있어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수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빨려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이 테이블은 필요에 따라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군데 뚫어놨어요. 안으로도 들일 수 있고, 작업자가 이제 얼마만큼 숙달이 되느냐, 어떤 상품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물건을 잡고 진공을 하고 옆으로 옮겨줄 때 이 테이블이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을지, 있으면 더 좋을지를 작업자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베어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손으로 노브를 풀러서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이블 같은 거 처음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봉투 높이, 올려놓은 봉투 높이와 작업자가 어떤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느냐를 결정을 하시게 되면 볼트를 4개, 저쪽에 4개를 풀어서 동시에, 이건 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서 둘이서 조금 어려워요. 잡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그 테이블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여기 이제 핸들로 이 헤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각도 조절형이다 보니까 얘는 각도를 이제 이 위쪽에 실러 부분에 헤드가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절을 하시려면은 그냥 이 뭉치를 잡으셔야 돼요. 이 뭉치를 잡아서 뜨겁지 않을 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올리면 한 칸씩, 여기 보시면 걸림새가 있어요. 이쪽에 이 걸림새가 있어서 한 칸씩 걸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렸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이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쪽을 조금 더 젖히면 지금 걸렸던 것이 다 풀려서 한 번에 끝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금씩 각도를 올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실링 벨트 교환을 하거나 폴리막스 벨트 교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식은 상태니까. 식은 다음에 하셔야 되고, 요거 이렇게 누르면 돼요. 위아래 동일합니다. 실링 벨트는 이렇게 해서 벗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벗기시면 돼요. 이걸 벗기시고 폴리막스 벨트를 돌리면서 당기면, 기계 돌리면서 당기면 떨어집니다. 쏙 빠집니다. 아래 거 위에 거 다. 그렇게 해서 예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에 있는데요, 그거를 교체를 하시면서 쓰는 건데, 모든 벨트 실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계를 끄고 좀 식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계 두 개 조는 이게 쿨링 해당되는 거고요. 이 2개는 가열이에요. 2개가. 그러니까 2조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꺼놓은 상태에서 열을 끄게 되면 기계가 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식는 거죠. 여기서 쿨링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식었다, 뜨거운 기운이 없다, 그러면 그때쯤에 끄시면 됩니다. 끌 때는. 그리고 벨트 교환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벗기시는데 주의할 점이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제 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꽉 조여놔도 편하게 쓰시려면 또 이런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이거 나사 잡고 돌려서 이걸 졸리게 되면 이게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잡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꽉 조여놔요. 제가 일부러. 왜 꽉 조여 놓냐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이걸 조여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가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이게 꼭 이렇게 꼭 올라갔다 눌리고 있는 상태여야만, 스프링이 두 개가 열판을 계속해서 밀고 있어야만, 이 열판에 힘이 없어요. 열판이. 그런데 카드리지 히타라는 것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카드리지 히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긴 게. 근데 가운데 부분이 열이 제일 많이 나요. 이 카드리지 히타는. 그리고 양쪽 옆에는 열이 덜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걸 눌러주지 않은 맞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열판이 이렇게 휘어요. 둥글게. 밑에 거는 고정이니까 안 휘겠지만 위에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휩니다. 들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놓고 안 붙고, 그러면 열은 계속 올리겠죠. 열을 계속 올리면 결국 이게 휘어져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판의 이 볼트들을 내려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넣고 빼고 하면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자꾸 잊어먹고 완전히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끼우면 되고요. 여기도 다 같이 이렇게 풀링바를 들게 됐어요. 각도 조절이니까 이것도 교환하기도 이럴 땐 좀 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노즐을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서 잠가 두셔도 되고요. 이 가이드도 역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내가 편리한 높이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작업을 할 땐 노즐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나링기예요. 나링기는 리본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홀더를 빼시려면 여기 앞쪽에 고정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젖히면 돼요. 스프링이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좀 당겨야 해요. 이 끝에 부분에 보시면 저 안쪽에, 이 안쪽에 스프링이 걸려 있어요. 볼 스프링이 이 안쪽으로. 이 홈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세게 당겨야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활자는 필요한 부분들을 빼서 바꾸시면 되고요. 활자는 저기 케이스 안에 저 위에 공구통에 있습니다. 집어넣으시면 걸렸는데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내려서 잠가 주시라는 거. 그리고 먹지는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게 원놀이고요. 이렇게 지나가서 찍은 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 먹지 이탈시키는 핀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렇게 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끼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에 붙은 비닐에 붙어버리게 되면 딸려가죠. 이렇게. 네. 이탈을 못 시켜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쓸리죠. 그런 부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끼우시면 되고, 자, 이건 다 쓰면 지관 일로 옮기는 거 아니고 그냥 끊어서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쏙 빼서 오므라들 거예요. 살짝 이 끝에 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쓰시면서 또 발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나랭기는 거의 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은 벨트가 걸려 있잖아요. 요 뿔리보다, 여기에 있는 뿔리보다 요 뿔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가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얘가 이 부분에 활자의 위에 있는 프레임 부분의 끝 부분이 여기 요 부분과 간격 조절을 하게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내려가느냐가
내려갔다 올라가느냐가 먹지에 넘어가는 간격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합니다. 요 볼트. 요 볼트 10mm 스패너로 풀고요. 여기서 조여서 많이 내리면, 이쪽 밑으로 내리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먹지가 많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면 적당히 이렇게 한 칸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스를 묻힌다든가 때를 묻히면 안 됩니다. 습해하겠죠. 습해하게 되면 못 감는 경우가 생겨요. 먹지가 제자리를 계속 찍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깨끗이 요 속에도 닦아 주시는데, 지금 여기 고정 부분에 보시면 축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요 뒤쪽 원형에 보면 여기쯤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내리면 가까워지거나 멀게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10mm 스패너로 6mm 볼트를 살짝 풀고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 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오래 쓰시고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주문하시면 또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 여기 그 베어링 요 부분 살짝씩 그리스 쳐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계속 타공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팔자 홀더도 한 곳에만 계속 쓰시지 마시고 홀더가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바꿔가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우레탄 같은 경우도 오래 쓰시면 여기 같은 자리만 계속 찍으면 이거 펑크가 나버려요. 그러면 이걸 칼로 싹 떼서 깨끗하게 그 아래 위를 다 정리를 하시고, 얘를 이렇게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돌려 놓으세요. 그러면 자국이, 여기에 있던 자국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또 새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순간 접착제 있죠? 그걸 한 두세 방울 간격을 두고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놓고 살짝 눌러놓으면 쫙 퍼지면서 붙어요. 이거는. 요 우레탄은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바람 스위치예요. 바람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센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물건이 지나가면서 감지를 짤깍하면, 감지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 있다가 찍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위치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공 노즐, 그 다음에 1차 시링, 2차 시링, 1차 쿨링, 2차 쿨링, 그 다음에 엠보, 그 다음에 날인,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먹지는 거래하시는 데가 있으면 구매하셔도 좋고, 없으면 저희한테 구매하셔도 좋고요. 저희도 먹지를 하니까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이 기기가 전기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본체를 돌리는 전기 모터, 저 속에 들어있는 모터 돌리는 거와 밑에 진공 펌프를 돌리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전기를 두 가지를 따로, 단상 220V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공 펌프 노즐 옆에 붙어 있어요. 네, 켜고 끄고, 진공을 할 때는 켜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쓰실 땐 끄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을 좀 올릴게요. 그리고 올려서 동작되고 제어하는 부분들을 따로 설명을 끊어서 드릴게요. 일단은 입력을 누르셔서 설정 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입력을 누르면은 이거 LE에는 날인의 위치, 어디 필름이 지나가고 얼마나 있다가 날인을 할 것이냐라는 숫자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요. 그 필름이 만약 0이면 뭐 한 이쪽에 있다, 그러면 100이면 필름이 한 중간 정도, 200이면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기셔서 스피드라고 나오는데, 스피드는 컨베이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지금 30으로 해놨는데 30이면 지금 속도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는 거에 맞춰서 속도를 뭐 바꾸시는 법은, 지금 깜빡이고 있을 때 50 하시고, 지금 이 상태면은 숫자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를 안 바꾸시고 이거 하나만 바꾸신다 할 때는 숫자를 바꾸시고 여기 있는 입력을 눌러주시면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들어갈 때는 입력을 누르셔서
자, 지금 스피드까지 봤고요. 그리고 다음 프린트는 날인기 온도를 뜻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거는 120도로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찍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고 온도를 더 올려야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뭐 150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저희는 120도로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실링바 첫 번째. 저희가 실링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실링바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개로 나눠 놨고요. 이것도 온도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실링바 120도. 다음으로 넘기시면 실링바 2번도 120도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거는 카운트인데 이제 만약에 개수를 100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작업을 계속 태우신 다음에 100개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센서에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알람이 삑 하고 크게 나는데 그때는 그 알람이 울렸을 때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알람이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을 안 하신다면 뭐 굳이 0번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스인데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니까 0으로 놨습니다. 다 그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입력을 누르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진행을 눌러 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정지가 원래 돼 있거든요. 설정을 다 마치고 진행을 누르시면은 그 제가 설정했던 모든 값들이 적용이 되면서 기계가 작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날인, 히터, 모터, 냉각 1, 냉각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냐면요. 기계를 끄고 식혀야 된다. 그러면은 날인, 히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꺼주시면은 냉각 두 개만 돌아가면서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면서 온도가 있는 것들을 식혀주는 냉각을 켜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계를 켜두시고 이제 식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꺼두시고 이제 온도가 왜 안 오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꼭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조작 판넬 사용법 안내해드렸습니다.